네, 지난주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108명의 집권 여당 의원들 중에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했던 건 단 3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전망, 또 여당 내 분위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지난 7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셨을 당시의 상황 어땠는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할 그런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섰습니다. 네,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상욱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저도 상황을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당시 심정이 어땠습니까? 죄송합니다. 야, 괜찮습니다. 국민들께 너무너무 송구하고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예. 이유는 저도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이 일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너무너무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고요. 이 잘못을 결자 해제하는 마음으로 풀어야 한다나 그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 계엄 해제 당시에 그때 느꼈던 생각과 각오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그 국회에 계셨잖아요.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그날 저녁에 지인들과 자리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비상계엄이란 얘기를 듣고 그냥 자리 박차고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바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네. 국회로 들어가면서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빨리 끄지 못하면 국민들이 피를 흘린다. 비상계엄이라고 한 것은 12.12 사태 때 이 직후에 그때 이후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11.6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제 머릿속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총칼로 국민들을 저는 그거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막아야겠다 생각해서 바로 뛰어들어가면서 그때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때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고 아마 국회에 모이셨던 의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봉쇄가 되고 군인들이 들어오고 하는 사태가 생겼는데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민의 뜻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무장군인이 들어왔습니다. 무장군인이 들어와서 저희 그냥 안에 있을 때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니까 당연히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실탄을 지급받았다, 사살 명령이 내려왔다는 얘기까지 들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하는 너무나 급박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더라도 그게 참 큰 영광이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들 생각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좀 그런 결연한 마음이 그때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사태 이후에 그 마음이 계속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또 자유롭고 자율적이면서 포용하고 개방적인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보수의 지향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독재는 또 권위주의는 보수의 정반대에 있는 말입니다. 폐쇄주의도 보수의 정반대에 있는 말입니다. 보수의 가치로 놓고 봤을 때 비상계엄 사유가 없는데 비상계엄을 한 이것은 너무나 반헌법적이라서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고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반민주적입니다. 보수가 지켜야 할 제1덕목 수호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야말로 이 일에 가장 분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대통령께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고요. 보수의 후보로 대통령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또 참담하고 또 우리 보수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좀 참담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은 이제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저희 당내에서 아무래도 많은 불안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집단으로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저 스스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양심 소신으로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될 사람인데 당론은 탄핵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참여를 하지 말자.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고 그중에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님들도 여러 계셨는데 아무래도 당도 조직이다 보니 지도부가 있고 또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누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다들 괴로워하면서 못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또 의문이 또 들고 그런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런가 경험 부족인가 스스로 되묻기도 하고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그날 표결하는 날 저는 마치고 의총장으로 모여를 했지만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찬성 표결할 것이 아닌데 국회에 있는 것이 네. 죄스러웠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서 도망치듯 일단 서울역으로 갔는데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려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예. 이 기차를 타면 내가 평생을 죄인으로 살겠구나. 마음의 죄인으로 살겠구나. 너무 국민들께 부끄럽겠구나. 이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계엄 해제할 때 목숨을 걸었던 그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익이나 나의 미래나 나의 안위가 아니라 이건 옳은 일이고 지금 풀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차 탔다가 다시 내려서 급히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탔다가 다시 내리셨어요. 근데 너무 혼잡스러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국회까지 들어오지를 못하고 예. 국회 밖에 한 2km 밖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뛰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 화면 보면 네. 들어오자마자 물 마시고 물을 드시고. 숨이 차있던 것이 이렇게 뛰어 들어와서 네. 근데 참 우리 시민들께 감사한 게 국회의원입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네. 표결에 참여합니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네. 시민들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시면서 계속 울컥울컥 하시는 게 그 계엄 당시의 상황도 직접 경험을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다는 말씀이신 비상계엄이란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민주당 당 대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거기도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뭐 또 일각의 편협한 보수 시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를 합니다. 다 문제될 수 있고 다 문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비교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입니다. 그럼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버리고 총으로 정치 세력과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라서 역사에 있어서는 전쟁 상황이 아니고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도 비상계엄은 늘 피를 불러왔습니다. 잘못된 비상계엄이 결국 광주 항쟁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잘못된 비상계엄에 국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저항은 피를 불러왔던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로 뛰어갈 때의 심정은 그랬습니다. 당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다 모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풀어야 한다. 못 풀면 국민들께서 다치신다. 네. 아무도 안 다치셔야 한다. 그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자괴감과 참담함이 들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왜 미리 알지 못했던가? 왜 미리 막지 못했던가? 그리고 다 떠나서 우리 정치가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정치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되는데 예. 국민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가? 그 물음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겁니다. 당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나선 사람들은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겁니다. 저는 그때 참담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아마 국회의원으로서 또 아마 평생 아마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날 계엄 당일날 또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서 함께 결연했던 그 마음은 아마 제가 살면서 평생 잊지 못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일 수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집권 여당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자괴감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울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주셨는데 요즘에 좀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사실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눈물을 안 흘렸어요. 그러셨구나. 그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다 소리까지 들었는데 네. 비상계엄 날과 비상계엄 해제 날 그때 참담함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국회 경내에 무장군인이 들어왔다는 것이 저는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중에 뭐 실탄을 안 받았다더라. 그 사람이 설마 총을 쏘랴. 그건 나중 얘기고요. 현장에서 저희는 실탄을 지급받았다, 사설명령 받았다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이건 못 막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죽더라도 막아야 된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 저희가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막은 건데 만약에 헬리콥터가 40분만 더 일찍 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해제 결의를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네. 저는 여야를 떠나서 특히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네. 국민의힘 각성하라 하시길래 제가 큰 소리로 대받아쳤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당 의원들은 당신들보다 수백 배, 수십 배 더 용기를 내서 결연한 의지로 온 사람들이라고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의원들께서 저는 대한민국을 구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우리 의원님이 입장을 하실 때 야당 의원들이 와서 격려를 해주는 모습도 보였고 물 드실 때요. 이제 예. 표결 들어올 때요. 맞아요. 예, 어떤 이야기 좀 하셨어요 그때? 뭐 좀 안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뭐 본인들이 저를 뭐 설득했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 의지로 왔습니다. 100% 제 의지로 왔고 제가 결정해서 온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뭐 저를 설득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싫습니다. 하고 나면 자꾸 말을 만들어요. 근데 일단 뭐 너무 숨가쁘게 뛰어왔기 때문에 예. 숨가쁘게 뛰어왔기 때문에 경황은 없었고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의총에서 했던 내용도 알고 있고
또 들어와서 상황을 보니 표결한 사람이 너무 좋고 표결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지를 좀 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표결은 아예 폐기되겠구나. 아예 열어보지도 못하겠구나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무기명 투표인데 열어보지도 못하면 네. 뭐 찬성이든 반대든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때 순간적으로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반대 표결을 하고 네. 자리에 앉아서 의장님께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 관련 뭐 상황상 발언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의장님께서 회신을 하셨고 예. 그래서 뭐 제가 어차피 법안이 폐기된다면 제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가서 기자님들을 뵙는 걸로 좀 자청을 했고요. 네. 그 자리에서 사실 준비했던 말들이 아니라서 다소 뭐 교황 없이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 어쨌든 표결에 참여는 하셨지만 반대 투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반전의 반전이죠. 네. 어, 당론을 거스르기는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당론도 거슬렀고 또 국민들께서 들어와서 제 찬성 던질 줄 알았는데 반대하면서 국민들도 아마 뭐야 하셨을 거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도 박수 치다가 제가 반대입니다 해버리니까 다 사라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사실은 좀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번 이런 참사가 빚어진 이유가 근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첫째는 국민들께서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으셨고 두 번째는 정치와 또 지지자들이 진영 논리에 너무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진영 논리에 갇힌 구태 정치를 고쳐주시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국민의힘과 또 야당에게도 같은 경고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이 내 편, 네 편 나눠서 우리 말은 무조건 맞고 상대는 무조건 틀리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를 실제와 다르게 악마화 시켜버립니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보복 정치입니다. 상대를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늘 보복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처참할 정도로 서로 적대시합니다.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태도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야당의 정권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저쪽은 악마고 악마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거죠. 예. 진영 논리에 빠지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상대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수만 그러냐? 반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타협이나 대화나 소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원수보듯 하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국회란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 원래 이거 만든 것이 원래 의회를 만든 취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하고 답을 찾아가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회는 어떻습니까? 소통하지 않습니다. 힘으로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 때, 논쟁을 할 때 정책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의 약점을 잡아서 흔들고 정치인 개인의 뒤를 캐서 흔들고 그렇게 흠을 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정책은 사라지고 오로지 진영 논리 대결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구태 정치 문화가 이번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또 다른 당, 또 그 당을 다 따르는 지지자 모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갈라치기 진영 논리다. 우리가 이걸 경계하지 못하면, 이걸 바꾸지 못하면
정치가 인류가 되는 일은 용언하고 결국 정치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 다 필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둘 다 지켜져야 합니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 경쟁을 하면서 가치 경쟁을 하면서 가치 발전을 촉진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치는 사라지고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보수는 이익 집단으로 뭉쳐있고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얘기는 사라지고 오로지 공격 또는 이익으로 뭉쳐버린다면 예.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속에서 이 악마화가 있었고 보복 정치가 있었고 지금처럼 편협한 틀에 갇혀서 헌법을 깨부수고 민주주의를 깨부수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국민들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고쳐야 됩니다. 예. 지금 고쳐야 되고요. 정치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웃지 마시라고. 박수 치실 일이냐고. 다음에 권력 잡는다고 좋아하실 일이냐고. 다 같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예. 저희도 역사의 죄인이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미리 알고 미리 막지 못했던 여당 역사의 죄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손뼉치고 박수칠 일 절대 아닙니다. 정권 잡는다고 좋아할 일 아닙니다. 같이 국민께 머리 숙여 이런 정치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신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은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표결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 분 빼고는 그런 책임조차 다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치에 대한 회의감도 느껴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만들어 것인가? 가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을 정치로 보내는 것은 국민들이십니다.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보기 싫은 정치인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누가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는지 누가 선동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정치를 싫어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는지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기억하셨다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 있는 게 저희 당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하지요. 그리고 계엄 해제할 때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이 동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참담하고요.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고 예. 탄핵에 적극 찬성하면서 나아가서 저희 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당이 국민들께 속죄하고 사죄하는 첫 번째 걸음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고 예. 그 진정성이란 것이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하는 것이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좀 힘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완전히 배신자죠. 하지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존재하기 전에 당이 있는 이유는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책임 있는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깊이 머릿속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집단의 패배, 어떤 집단의 승리로 각인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이제 두 번째 탄핵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당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죠. 예. 또 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거의 외톨이 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또 저 지역구에서도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엄군을 직접 보지 못하셨고 계엄상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셨고 또 진영 논리라는 것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계엄이라도 해서라도 진영 논리 가진 분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계엄을 해서라도 상대가 집권한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진영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영 논리를 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제 하고 나서 그래도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제게 연락을 주시고 예. 속마음은 같다라고 말씀 주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동참 의견을 밝히시는 동참까지는 의원님들. 아니더라도 본인의 속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 상당히 계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말하기가 두렵고 힘드시지요. 조직에 속해 있는 몸이다 보니 예. 또 내 잘못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의 잘못을 탓하기는 쉽지만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해서 말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많은 동료들께서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예.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큰 희망을 받고요. 실제 저희 당에서 분위기 자체도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있을 표결은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8명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일단 첫째는 지난번처럼 집단으로 불참할 것인가 예. 아니면 자유롭게 참석을 허락할 것인가에 그게 달려있다고 정해졌습니까? 생각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가 공백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예정인데요. 네. 저희 당의 원내 지도부 선출이 14일 표결에 아마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친윤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당내 당론도 변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어떻게 사실 생각하시나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직접 간접 가까이서 관련이 있는 분들께서는 지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국민들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자꾸 국민들의 관심과 의사 표현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를 정치인들 손에만 맡기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관계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예. 근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의사 표현을 계속해서 하시면 그게 눈에 밟히고 부담스러워서라도 고려하실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의 정치는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정치를 정치인들의 손에만 맡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계 속에서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우리 원내의 원내대표나 집행부 구성도 늘 의원들끼리 이루어졌고 당원들의 의사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내 원내 구성을 보면 소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과 가까운 것을 무기 삼아 대통령과 가까운 곳을 힘삼아 있었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주류고 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래서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께서 원내 집행부가 된다면 14일 표결에도 집단으로 또 불참하는 결정을 할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당장 원내 집행부 구성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그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친윤계와 친한계가 좀 완전히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친윤, 친한이란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친윤이 어디 있고 친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지향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한, 친윤, 뭉치는 것 자체가 네. 보수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관계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용어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가 기준이어야지. 어떻게 친한, 친윤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친한, 친윤이 나눠져서 이익관계와 개인 인간관계로 판이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고요.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보가 없어져서도 안 됩니다. 둘 다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고 이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는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친한, 친윤 이렇게 갈라서서 갈라치기 하면서 이익과 인간관계로 나눠져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은 또 다른 진영 논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런 진영 논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발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로 차려서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뭉쳤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어긋났다면 반성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탄핵 얘기를 다시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로드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2월, 3월 하야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앙정치에서 외톨이가 되고 배신자 낙인이 찍히고 예. 또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 기반까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시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데 자, 탄핵을- 배신자 낙인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탄핵을 찬성할 경우에. 그렇죠. 네. 상당히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 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신이 탄핵에 찬성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정치 생명이 당연히 끝나는 건 당연할 것이고 더해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갔을 때도 돌아갈 곳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어떻게든 탄핵 반대 사유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조기하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유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탄핵에 찬성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조기하야 주장이 나온 이후에 그쪽으로 많이 마음들이 가세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조기하야에 반대합니다. 즉시하야는 찬성하지만 조기하야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또 무엇보다 우리 보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국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이 사태는 두 번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요. 그러면 역사에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잘못해서 탄핵됐다. 잘못돼서 즉시 하야하고 처벌을 받았다. 이것이 기록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물쩡 대통령 예우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군 통수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이 더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 불안한 상태를 조기 하야라 하더라도 하야 시까지는 대통령께서 법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불안한 상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께서도 불안하실 것이고 경제도 망가질 것이고 그렇죠.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조기 하야를 한다고 선택을 한다면 그 사이 그 권력 공백 기간은 도대체 누가 메운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대통령께서 뭘 못하게 막는다. 그럼 그걸 누가 하며 그 권한은 누가 준다는 그럼 말인지. 그런 대안은 지금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조기 하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예. 저는 즉시 하야 또는 탄핵만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수권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걸면서 보수라는 이름을 건 사람들을 너무나 심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피해를 봤고요. 네. 멀쩡하게 뭘 하고 있다가 다 아웃되어 버립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수면 적폐다 하면서 네. 낙인을 찍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만큼 막아야 된다는 강한 두려움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복 정치 멈춰야 됩니다. 상대를 악마로 규정하는 어떤 단어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상대는 악마가 아닙니다. 배워야 할 다름에서 배움을 얻어야 될 스승이지 예. 악마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동의하는 말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외교든 경제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지금 권력을 보존하는 길을 찾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내놓은 로드맵에 따르면 그건 저는 좀 그래서 너무 반대하고 무책임한 있습니다. 거라고 생각하지 예, 않아요? 저는 그래서 반대하고 있고 예.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당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데요. 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하고 그 행동이란 것이 대통령을 즉시 하야를 시키거나 또는 탄핵에 당이 적극 나서서 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앞서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대표가 그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담아 보셨잖아요.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국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고요.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법적으로 근거 없는 것은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국민의 바람은 당연히 지금 이걸 원하지 않지요. 지금 연립정부 또는 임시정부 이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달라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서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바람에도 맞지 않고요.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이 이런 선택을 하면 우리 정당에서 다음 대선을 어떻게든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바람을 저버리고 대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국정이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과는 달리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야당 단독으로도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국가서열 1, 2위의 연쇄 탄핵 가능성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국가 범죄고요. 내란죄 혐의 선상에 있었던 사람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죄송합니다. 예. 국무회의에 국무총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알고도 막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예. 알고도 국민들께 알리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소극적 부작위범이 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릴 의무가 있다는 신의치상 평가를 받는다면 알려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이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은 이제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닌데 막아진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지금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을 전부 다 뭐 배제한다면 국가 운영에 당연히 타격이 가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내란에 가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국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 다소간에 혼란이 있더라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건 진행 중인데 네. 피의자로 특정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국가의 혼란이 있더라도 국정 예. 운영에서는 배제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직을 넘겨받게 될 텐데요. 최 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부총리님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적극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준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주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가장 방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누구를 임명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네. 인사권을 굳이 행사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헌재 재판관 임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사유에서 최소한의 범주에서 행사를 하셔야 되고 행사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당장 국회 여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셔야 되고 또 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사검증은 몇 배로 더 엄밀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네.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을 해서 이제 본회의에 통과시킨 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저는 일단 감액 예산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 통과한 것은 큰 잘못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액된 예산 중에 국가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제가 행안위에 있었는데 행안위에서 저는 올해 이제 2025년이죠. 2025년에 내년이네요. 2025년에 더 많은 집회 시위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집회 시위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차나 이런 안전장비가 더 보강이 돼야 되고요. 또한 뭐 방패 같은 것들도 더 고무몰딩이 돼 있거나 더 안전한 것으로 더 교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안전장비를 강화해야 되고 그럼 예산이 필요하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삭감. 그러면 삭감하면 시민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집회 시위는 더 많이 일어날 건데 네. 안전장구는 더 챙겨야죠. 근데 이걸 진압 용도다라고 단정하고 전액 삭감하는 형태였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세목별로 세세하게 봐서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늘려야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 또 R&D 예산도 삭감됐고 근데 물론 또 이제 뭐 특활비나 특경비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국회 특활비도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부처 특활비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말 안 듣는 데만 다 날려버리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입법권이 행정부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좌우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민을 위해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돈을 배정을 해야지요. 근데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추가 논의 없이 일방 통과를 시켜버렸다. 이것은 뭐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일을 겪으면서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보복하고 적대시하고 힘으로만 뭘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도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요. 국민의힘을 악마로 보고 있다. 또 만약에 민주당이 잘못했어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또다시 이런 비상계엄이나 악마가 일어난다. 막아야 되고 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아픈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가치 추구 정당,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보수의 가치는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는 진보의 가치. 또 하나는 국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또 소통하고 화합해야 되고요. 진보 논리에 진영 논리에 제발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을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이 사람이 진영 논리를 만드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냐, 네. 합리적이냐, 소통하는 사람이냐 예. 분명히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 많은 압박을 맞습니다. 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큰 잘못을 했죠. 예, 지금 비판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께 진정성, 정말 진정 어린 사죄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탄핵에 대한 적극 찬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처절한 반성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새로 한다는 생각으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네. 말만 보수 정당이지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보수의 가치를 도리어 깨부순다면 보수 정당이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지킨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우리 보수 정당에 믿음을 보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신뢰를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권을 지킨다, 잃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국민들로부터 우리 보수의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앞서 그 다른 의원들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8명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조기 하야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원님들이 네. 마음이 좀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좋은 안식처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네. 있고요. 또 탄핵만큼 절대 안 되라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계셔서 이분들도 적극적인 설득을 애매한 분들을 설득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예. 변화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지향하는 분이라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이 자유표결에 붙여진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예 안 들어오는 그 당론은 지금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새 원내 집행부가 구성되고 난 되고 나서? 후에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예. 14일 표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 내일 있을
저희 당의 원내 지도부 선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